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민풀이 상담소 돌아왔습니다. 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스크 끼고 우리 네. 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잘 실천하고 있어서 오늘 2m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끼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사 같은 것도 저희는 따로 안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다 뒤로 미루거나 온라인 이렇게 이러닝 온라인 이렇게 만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수 선생님이랑 식사를 못한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우리 같이 코로나를 이겨내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사례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사례는 성관련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독특하게도 우리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사례를 한번 듣고 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최근 유관기관으로부터 심리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을 의뢰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상담자에게 호의적이시기는 하지만 별일 아니니 다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담자 상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담자도 친구관계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뿐 성폭력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 번씩 멍하니 있거나 잠도 잘 못 자고 학교에 가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인 제가 청소년과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례 잘 들었습니다, 수 선생님. 네. 지금 사실 엄청 힘든 친구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네요. 지금 제가 사례를 보니까 지금 어머님, 그리고 그다음 내담자 이렇게 두 분에게 우리 상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힘든 케이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바로 상담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심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연계된 사례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제 요런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요런 게 이제 조금 장기화된 이런 사례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는 부모님이네요. 부모님은 별일 아니니 다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내담자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얘기하지도 않고 멍하게 있거나 잠도 잘 못 자고 학교도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부터,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상담 선생님께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 전에 이 아이에 대한 저희가 조금 이해를 조금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성범죄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저희 현장에서 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자로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담자를 지금 보니까 이야기 잘 하자 상담에 와서 상담실에 앉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이야기를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또 멍하니 멍 때리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잠도 잘 못 자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안 가려고 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조금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아이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사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반응이에요. 맞아요. 예,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상인 거죠. 네. 그 정상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이게 참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예, 몇 가지 이런 행동들이 약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징후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사실 우리가 되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냥 느낄 겨를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사안이 처리되고 막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조사를 받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조금 잇달락이 사건이 되고 나면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가까운 가족이 처음에는 장례식 하는 때까지는 막 정신없다가 장례식 다 끝나고 사람들이 쫙 빠져나갔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우울감도 확 느끼고 그다음에 서글픔도 굉장히 슬픔도 많이 느끼듯이 이 친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서야 조금 그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는 그 힘들었던 그 사건이 아마 계속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다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자꾸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관계에서 벌써 신뢰가 깨진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라든지 넋을 놓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뭐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외상후 스트레스의 증후군을 보여서 빨리 뭔가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뭐 PTSD 이제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네. 이 친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부모님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루기로 했잖아요, 네, 네, 수 선생님. 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다 있고 일단 부모님도 다 잊어버리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PTSD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 트라우마틱한 이런 게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일 아니다라는 부모님의 이런 반응이 이게 내담자에게 엄청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는 상담자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수 선생님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아이가 너무 지켜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 힘든 시기를 지내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견디기가 어머님도 힘드시니까 빨리 딱 돼서 정말로 딱 완성돼서 아무 일 없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어머님의 바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는 부모 개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직접적인 내담자는 아니지만 거의 준 내담자 수준으로 이 어머님이 받았을 충격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다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를 되게 잘 맺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부모님도 얼마나 이 자녀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받았을 여러 가지 충격과 뭐 이런 당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상담자가 조금 같이 공감해주고 내담자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반응들 통해서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빨리 부모님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이런 자녀들, 보호자들이 이런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면 더 좋을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같이 상담자와 같이 협조자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공감하면서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집에서 이 내담자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상담 방법들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것도 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에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갈 텐데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네가 힘들겠다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조금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집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네. 때도 만약에 이제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렇죠. 아버님도 그러실 거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빨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계속 힘들어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번씩 막 욱욱 올라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뭐 별일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잊어라. 돌아가라. 그렇죠. 잊고 막- 빨리 잘 제대로 살자. 예, 예, 어.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게 엄청난 안 좋은 반응인 거네요. 네, 안 좋을 수도 있죠. 음. 네. 근데 사실은 어머님이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그런 거를 얼마나 힘든지를 상담자한테 좀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이가 본인의 이제 뭐 감정을 힘들지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반응을 해주는지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죠. 역할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PTSD에 대해서 어머님이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가 비정상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정상일 수 있구나.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상담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실에서는 상담자가 도움을 주고 집에서는 또 부모님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조자를 만드는 거, 그런 게 상담자가 조금 중요하게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이제 피해 청소년을 이제 같이 이런 뭐 상담실에 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집에 있는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모님들에게 집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에게 묻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만약에 뭐 너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너도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단정하게 다녀라.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뭐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했잖아. 뭐 요즘 디지털 성범죄도 요즘 많잖아요, 수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를 이제 뭐 당하는 게 너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잖니. 스마트폰 그만하고 채팅을 왜 굳이 해?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상담 선생님께서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께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통 일반적 우리 청소년들 사례는 뭐 학습이나 아니면 뭐 불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이제 뭐 계속 상담하시고 이제 뭐 부모 상담은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수 선생님 말씀은 이제 어머님 상담도 네. 이제 같이 오는 보호자 상담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자주 만나시고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 얘기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또 시켜드리고. 맞아요. 교육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도 꼭 많이 알려드리면 정말 아이가 나아지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그렇게 조금 오픈되어 있어야 아이도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고 속에 있는 걸 빨리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 좀 잠깐 쉬었다가 그러게요. 우리 이제 내담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네. 조금만 쉬다가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이번 편에는 할 얘기가 조금 많아서 저희가 두 편을 나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1편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에서 조금 있다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